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천재교육 사회 2 14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2.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권리는 무엇일까? 학습 목표. 기본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생각 열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권리는, 자, 가 그림을 볼까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싶어요. 나 그림, 차별받지 않기를 원해요. 다 그림,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대체로 가, 나, 다가 나름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질문입니다. 위 그림에 나타난 내용 중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어차피 계약이 하면 여러분과 직접 만나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직접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2번입니다. 질문 1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내 생각과 비교해보자. 네, 안타깝게도 지금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밑에 보겠습니다. 기본권의 의미. 인권 중에서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는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한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종류,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자유권입니다. 부당하게 국가의 침해를 받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이고 신체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가 그림,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싶어요가 자유권에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는 참정권입니다.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이고요. 선거권과 공무단임권이 있습니다. 공무단임권이 무슨 말이냐면요.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청구권입니다.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가에 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인데요. 재판 청구권과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걸 수 있죠. 국가에 소속된 이러한 법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또는 국가가 여러분들 손에 끼쳤을 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사회권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근로의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등권은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할 것과 국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다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평등권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스스로 탐구 일상생활에서 기본권 찾기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문제를 푼 후에 다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멈추고 풀었나요? 네, 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자, 이거는 무엇과 연결하면 될까요? 네, 두 번째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리고 맨 오른쪽인 평등권과 손을 연결하면 되겠죠.
두 번째, 내가 사는 사회는 내가 참여해서 만들어야 해요. 네, 이것은 헌법조항은 제24조와 연결하면 되겠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기본권으로는 참정권이 되겠습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하죠. 네, 이거는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 기본권으로는 사회권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 행복해요. 네, 이것은 맨 위에 있는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자유권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 다음에 기본권으로는 청구권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풀었죠. 2번, 인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더 필요한 권리가 있으면 위에 제시된 사례처럼 오른쪽에 그려보고 관련 기본권을 적어보자. 3번, 학교생활 가운데 기본권과 관련된 활동을 두 가지 찾아보고 그것이 어떠한 기본권과 연관되는지 토론해보자.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교과서에 한번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개학 후에 선생님과 만나니까 이렇게 책이 깨끗한 학생은 좀 곤란하겠죠. 비록 실제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선거도 얼마 안 남았죠. 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제 16쪽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교과서에 5가지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평등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아마 자유권이 될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학교에 살면서, 학교에 다니면서 모든 것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던가요? 뭔가 한계가 있죠. 네, 그거 역시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활열기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몇 년 전에 나온 그림인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 격리센터, 안내문, 이상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격리센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유행하는 전염병은 전염성이 강력하고 사망률이 높대. 신체의 자유가 있는데 전부가 저렇게 격리해도 되는 걸까? 질문입니다. 위와 같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국가가 강제로 격리하는 것에 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해보자. 아마 이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 여학생의 의견에 동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익에 대해서 아마 많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를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이런 와중에도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로 내려와서 적었죠, 여러분? 기본권 제한의 요건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기본권이라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과 공존을 위하여 제한되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국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을 위한 목적에 한정해야 하고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 한다. 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한 수단이 적합해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받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로 해야 하며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 사익은 개인의 이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자가격리를 당한다든지 이동 제한을 당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학습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학교에 나와서 학습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친구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일종의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본권의 제한을 당한 것이고요. 또는 뉴스를 통해서 자가격리 당한 사람들이 무단 이탈했을 때 국가가 책임을 묻는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그러한 강력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공복리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 안전보장과도 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질서유지, 모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이 누리는 개인의 자유를 사익이라고 했을 때 그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다? 국민 전체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국가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고 중요한 경우일 때 이렇게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권 제한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이 한계는 뭐냐?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기본권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정도의 제한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과 한계를 엄격하게 정한 이유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서울시장이 교회 예배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예배가 아니고 모이지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가했습니다.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왜 종교 탄압을 하느냐? 라고 물었죠.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죠?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그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본인들 나름대로는. 왜 우리만 막는 거지? 쭉 한마디로 공공복리를 위해서 서울시장은 모이지 마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우리 마스크도 쓰고 거리도 잘 유지했는데 왜 우리를 자꾸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마디로 한계에 대해서 부딪히는 것이죠. 또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도 우리는 생존권이 달려있다. 왜 학원을 못하게 하느냐? 우리 지금 선생님들 월급도 줘야 되고 강의실 월세도 내야 되고 힘든데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지 않느냐? 즉 한마디로 공공복리와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이 종교, 학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영업자,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 굉장히 힘드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죠. 선생님은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생각은 있죠. 근데 어디까지나 저는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라든지 아니면 학원 문제라든지 그 외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하시는 그 사업체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계와 기본권 제한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스스로 탐구입니다. 어떤 경우에 소지품 검사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거를 그림을 보고 공감을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소지품 검사하는 게 말이 되냐?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렇게 바로 딱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로 교과서가 여러분들의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는 고민거리였고요.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 소지품 검사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교사 생활을 시작한 것은 좀 밝히 좀 그렇네요. 하여튼 좀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이 학교가 아니라 좀 고등학교에서 정화 여고가 아니고요.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고등학교다 보니까 이 담배가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담배 사기가 쉽지 않은데요. 과거는요, 어른이 담배 심부름도 시켰어요. 얘야, 담배 사와라. 그럼 애가 우리 아빠가 담배 주라는데 이렇게 사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담배를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학생들이 담배를 소지하기 굉장히 쉬웠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쌤이 그때 학생부 소속으로 했었는데 남학생, 여학생 할 거 없이 그냥 가방을 탈탈탈 다 뒤졌어요. 탈탈탈 다 털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과거에.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도 불시 검문이라 해가지고 들어가서 소지품 검사를 해서 적발한 학생에 대해서 징계를 줬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돼버렸죠. 뭐 여러분들은 아마 고민의 가치도 없는 그러한 소지품 검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1번, 위 소지품 검사는 어떤 기본권과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자, 이거는 어떤 기본권과 관련이 있을까요?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가라는 범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2번, 위 소지품 검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될지 말해보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담배를 소지할 수 있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뭐다? 여러분들이 소지품을 검사했을 때 얻는 유익이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는 해악보다 더 크다고 했을 때는 학교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여러 가지 학교의 문제점보다는 여러분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소지품 검사 자체가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3번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아무리 신세대라 하더라도 분명히 이 소지품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도한 화장을 한다든지 뭐 고데기 같은 거 들고 와서 머리를 꼬락 말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담배를 소지한다든지 위험한 그 칼 같은 도구를 가지고 다니시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선생님들이 단속을 해주면 좋겠다, 검사를 해서라도, 분명히 이런 친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돈 많이 잃어버렸죠. 돈 잃어버리면 옛날에는 진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팬티 빼고는 뭐 다 벗겨서 검사하던 그러한 까마득한 옛날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을 잃어버려도 참 안타깝지만 참 찾아주기가 힘듭니다. CCTV가 있다 하더라도 교실 안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학생들에게 얘야, 선생님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단다. 너네 스스로 잘 챙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돈을 잃어버린 친구는 참 마음이 아프게 소지품 검사를 했으라도 찾아주길 원할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자유권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워낙 강한 시대가 되었다 보니까 소지품 검사는 뭐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톡톡톡 사회, 우리 생활 속 기본권 제한과 침해입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일정 구역을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으로 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한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기본권 제한과 침해에 관한 판단을 살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생각할 때 우리 정화중학교는 정말 청정구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흔한 떡볶이집, PC방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그 민족사관고 다음으로 정말 깨끗한 청정학교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학교 근처는 유해시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학교 근처에 건물 한 채 가지고 있는 건물주라고 합시다.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술집을 임대를 주고 싶어요. 술집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게 땅 좋네요. 저 술집 차리게 허가 좀 땅 임대 주세요.
그러면 월세 많이 주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월세 많이 준다니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안 된다. 왜?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물론 등교할 시간에는 솔직히 문이 닫혀 있겠죠. 아침이니까. 하지만 밤새 먹었던 술 냄새, 그리고 술 먹다 보면 노상 방뇨도 좀 하죠. 찌린내. 예, 그리고 그 어제 먹었던 전, 토한 거. 예,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고등학교생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자력습도 하는데 그때 아저씨들 또는 그 여성분들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술 먹는 장면을 보게 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생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건물주가 그런 것을 임대를 주고 싶어도 국가에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생들의 그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때로는 왜 이래? 이게 왜 우리 학교 규칙을 지켜야 돼? 왜 우리 교복을 입어야 돼? 왜 이래야 돼? 왜 이렇게 불만이 분명히 한두 가지 아니 수십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미국 역시 이 코로나 사태로 자가격리,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봤을 때 자유하면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 엄청나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근데 이 코로나 사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총 들고 도로를 봉쇄하는 그런 장면까지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자유가 남에게, 나의 참정권이 또는 나의 모든 기본권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때, 국가에 해가 될 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기본권을 제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담아 두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두 번째 시간이 끝났고요. 어제랑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수업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네, 관련 영상 보고 그 다음에 과제 꼭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